이번 시간에는 과천의 로또 줍줍이 나왔습니다. 많은 세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네, 요즘같이 시세 상승 기대가 좀 약할 때 그렇죠.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과천, 네. 가장 비싸다는 과천에 뭐 뉴스 기사로 보면 8억에 로또 줍줍이 나온다 이러는데 이 로또 줍줍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사실 과천하면 경기도권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으로만 보면 굉장히 상급지잖아요. 넘버원. 그래서 지금 시세가 뭐 조금은 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제 좀 탄탄한 단지들, 내면 프로지오 서밋 뭐 이런 것들을 프로지오 서밋 단지, 주공 1단지가 재건축된 이런 단지들도 16억, 17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안 되겠죠. 네, 가장 뭐 좀 저렴하다고 하는 것들이 한 13억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실제 3년 전 분양가 정도로 이렇게 공급으로 되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그래서 뭐 지금 이게 거의 코로나 이전 가격.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가 8억 로또 줍줍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8억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과천에 있는 지금 구도심,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구도심과의 단지를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익은 나긴 합니다. 사실 분양가에 대비하면. 그래서 이번에 올 단지는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지정타라고 불리죠. 거기에 분양했던 공공주택 단지가 이번에 줍줍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기사가 여러 기사가 있겠지만은 그중 한 기사를 딱 보면 보면 이제 경기도 과천시의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과천 르센토 대시양이랑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그리고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 이렇게 해서 총 4개 단지 무순위 청약 줍줍 물량이 풀린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들은 공공주택 단지로 분양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2020년도 분양했었죠. 그때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도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분양을 했었죠. 공공 분양으로. 그래서 뭐 당시 차익을 노렸던 이제 위장 전입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나 봐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전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대장님도 아시겠지만은 3기 신도시의 그 청약, 우선 청약, 사전 청약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그 이전부터 거기에 전세나 월세로나 이렇게 사시던 분이 꽤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 청약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 그 지역의 전세가라든지 임대가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었던 그런 이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21년도 경기도 공공특별 사법경찰단 발표에 따르면 부정 청약자가 176명이 이제 적발되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정 청약이 아니다. 법정 공방까지 벌였으나 계약 취소가 확정된 물량이 이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3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도 좀 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보다 아직 돌아가지 않은 단지들이 꽤나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과천처럼 이렇게 좀 탄탄한 수요와 그리고 최상급 지역은 그 코로나 이전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좀 잘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전용 면적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5억대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과천에 5억대. 그죠? 실제로 지금 좀 조정해서 실제 거래되어 나오는 그 가격만 해도 지금 한 10억에서 11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5, 6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5억 차익이 납니다. 뭐 아무리 보수적 차이 나도 한 4억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용 84 같은 경우는 이제 7억에서 8억대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기사 제목처럼 8억 로또라는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근처 단지 5구가 이제 12억 정도 수준에 이제 거래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좀 싼 거는 한 11억 혹은 10억대도 매물이 있었고요. 전용 84 같은 경우는 16억 수준에 거래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소 4억에서 많게는 좀 8억까지 이렇게 시세 차익이 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해야 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 과천 로또 줍줍 뭐 이게 좀 세간에 좀 흥행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해당 지역의 무주택 거주자에게만 이런 무순위 청약을 줬었죠. 실제 실거주도 있었고요. 그죠? 근데 요새 이제 일산대책 이후로 바뀌었죠. 그래서 둔촌 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움부터 전국 청약으로 줍줍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청약에 가담을 했고요. 신청도 했고. 그래서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게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13일이었던가 어제였네요. 월요일 날 둔천중공 같은 경우는 무순위 청약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도 있을 건데요.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무순위 청약이 전국 청약으로 나도 가능하냐, 아무나 가능하냐 라는 이제 좀 여론이 많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15일이죠. 내일 청약인데 이 모집 공고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좀 조사한 바로 의하면 이제 실제 여기 보면 이제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의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대해서는 규제가 여전하다라고 예전 규제를 따라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계약 취소는 우리가 줍줍이 가능한데 어떤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 전매 이런 걸로 인한 계약 취소는 실제 그 전에 규제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부산에 거주하니까 네. 넣을 수는 없네요. 넣을 수는 없다고 네. 봐지는 거죠. 그래서 법 47조 3항에 여전히 뭐라고 돼 있냐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 그럼 과천시를 네. 예를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대주는 무주택 구성원 네. 이렇게 저는 안 되네.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뭐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줍줍으로 나오는 분양가가 워낙 쌌고 또 현재 시세를 볼 때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시세 차익이 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 제가 볼 때는 요런 기사에 의하면 좀 제한이 많다. 그래서 현재 요 분양은 과천시 거주자 그리고 무주택 구성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한번 볼까요? 네. 예. 여기 과천시인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과천의 핵심 단지들은 요 과천 정부청사 위주로 해서 네. 이렇게 재건축된 단지들 또는 예정 단지들 네. 이 단지들이 좀 주요 핵심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과천 3기 신도시 과천지구가 네. 있고 주암지구가 있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지역은 이제 지정타라고 하죠. 네. 지식정보타운에 내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 네.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인도원역에서 이제 안양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정타 과천 지식정보타운인데 여기도 공공주택지구로 이제 분양을 했고요. 현재 이제 분양을 네. 이제 줍줍으로 나오는 분양 단지들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와. 23년 6월에 네. 이제 곧 입주가 예정이고요. 이거는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가 바로 되겠는데요. 바로 되죠. 레미안 슈루. 레미안 슈루. 예. 그래서 이게 지정타에 있는 단지들이 레미안 슈루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보수적으로. 네. 예. 아무래도 레미안 슈루 같은 경우는 이 정부청사 단지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1기로 재건축이 된 단지다 보니까 네. 2008년 정도에 재건축이 됐거든요. 그럼 연식도 좀 오래됐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격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한 13억 정도 이렇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세권이 이제 비싸고 네. 요거는 이제 연식이 조금 됐고 역에서는 살짝 먼데 네. 앞으로 들어오는 거는 역에서 더 멀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그렇죠. 레미안 슈루랑 비교를 한다. 보수적으로 네.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오르투스, 요게 오르투스 같은 경우는 한 6가구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 요게 이제 가장 좀 눈여겨볼 단지인데, 요게 4가구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21년 12월에 입주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매 제한 걸려있다 보니까, 네. 현재로는 매물이 전세 매물, 임대 매물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단지, 시향, 리센토 시향이 리센토 도시향 같은 경우는 5가구. 네. 요것도 23년 4월, 올해 4월에 입주, 곧 입주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요게 4가구, 5가구. 그리고 요 밑에 가면 이제 과천 제이드, 네. 자이, 요게 5가구. 요것도 마찬가지로 21년 12월에 입주를 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를 한 단지, 이 줍줍으로 나오는 4개 단지 중에서 입주한 단지는 라비에노, 프루지오 라비에노랑 네. 제이드 자이. 요 두 단지는 이제 이미 21년 12월에 입주를 했고요. 네. 이제 앞으로 입주 예정인 단지가 오르투스, 레센토 데시아 네. 두 단지가 이제 입주 예정 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타가 4개 단지에 총 20가구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제이드 자이 같은 경우는 20평, 그 다음에 24평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5구 타입 네. 24평 기준으로는 거의 5억 원대 네.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래 아까 우리가 뭐 기존에 있는 정보타운 요쪽 라인하고 25평 거의 비슷한 평형에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한 4, 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차이 나거든요. 시세 한번 보여주시죠. 볼까요? 네. 여기 아실에. 네. 자, 아실에서 제가 과천으로 다시 갈게요. 자, 여기 과천입니다. 네. 자, 레미안 슈루랑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한다고 네.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슈루의 시세가 굉장히 좀 궁금할 겁니다. 네. 26평 같은 경우는 최근 가격이 11억, 네. 11억 8천, 네. 10억대도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0억, 11억. 10억이라고 한다면 거의 분양가랑 그러니까 우리 제이드 자이랑 네. 거의 비슷한 평형이라면 한 4, 5억 정도 네. 이렇게 좀 차이 난다. 네. 그리고 33평으로 기준으로 잡는다면 지금 뭐 13억, 12억 이렇게 와. 거래가 되거든요. 네.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12억대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7, 8억. 7, 8억 정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요거도 한 4억 가량. 네, 기본적으로 거의 네. 비슷하죠. 네. 그래서 8억대까지는 뭐 사실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풀려서 뭐 좀 크게 잡으면 그 네. 정도 날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4억에서 5억대는 충분히 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줍줍이지 않느냐 네. 이렇게 평가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주요 봐야 될 이제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식정보타운 그리고 과천시에는 이제 4호선이 지금 가잖아요. 네.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앞으로 GTX-C라든지 뭐 위례과천선, 위례과천선. 위례과천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과천은 굉장히 교통 호재가 많죠. 네. 지정타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여기 산업용지 인근에 이 부분에 이제 여기 생기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여기에 생기게 될 것 예. 같아요. 그럼 이제 라비에노가 굉장히 역하고 굉장히 좀 가까워질 단지가 네.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라비에노가 아무래도 좀 대장 단지에 좀 위상을 좀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4호선이죠. 지하철 4호선입니다. 네. GTX는 서지 않고. 네, GTX는 서지 않고 지하철 4호선이 26년도에 여기에 신설 개통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 코스만 가면 환승해서 그렇죠. GTX나 아니면 네. 아래쪽에 인덕원 네. 뭐 이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교통도 이제 빠지지 않는다. 네. 네. 사실 아래쪽인 인덕원역을 이용하면 여기는 기존의 4호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GTX C 노선, 그리고 월곶 판교선, 그리고 인동탄선 와. 이렇게 4개 노선이 가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과천 정부청사역을 가는 것보다 한 코스 내려와가지고 인덕원역을 많이 이용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서울로 진입하려면 위로 가고 그렇죠. 경기도 진입하려면 이제 아래로 가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내일이죠. 3월 15일 날 네. 이게 이제 아마도 발표가 날 겁니다. 네. 지식정보타운 로또 쭉쭉 나올 아. 건데 저도 뭐 기대는 했지만 역시 이런 청약 자격 요건 너는 안 된대. 네, 기사가 이게 너는 안 된대 왜 굉장히 좀 자극적이어서 네. 저도 이 기사가 좀 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청약을 하는 날인데 아무튼 이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좀 있었으면 공고 하네요. 읽어보고 네. 예, 이제 내일 도전해본다면 네. 되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네. 예. 정말 요게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또 같은 경우도 1등이 당첨되더라도 뭐 세금 떼고 나면 한 4, 5억에서 7, 8억 많게는 또 10억까지도 되는 로또도 있지만은 네. 우리가 아파트 청약 하나로 인해 가지고 막 작게는 한 4, 5억 또 많게는 우리 기사처럼 8억까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이거는 이 기사 말대로 로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또 길게 보면 과천이라는 도시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하락장에서는 좀 더 시세 차익이 작을 수 있지만 네. 다음번 상승장 가더라도 이 과천은 충분히 거의 신축의 효과 구축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우리 지식정보타운 하면 아무래도 판교랑 많이 좀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파트 전체적인 평균 가격은 판교보다는 사실은 과천이 네. 좀 더 높아요. 네. 근데 일자리의 뭐 수요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은 아무래도 판교가 조금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시너지 효과, 뭐 요즘은 또 산업 자체가 지식 기반형 산업이 굉장히 좀 대두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 지식정보타운에 그런 산업 기업들이 네.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을 또 한 번 더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